414번.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대요. 이걸 그래프가 직선 x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2에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의 대칭축이 있겠죠. 그리고 위로 볼록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기억에 있는 말, 보기부터 보시면 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4C네요. 4C는 0보다 작으냐라는 게 기억이고, 니은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2냐라고 묻고 있는 게 니은이고요. 디귿 4A 마이너스 C는 0보다 작으냐라고 묻고 있는 게 디귿입니다. 자, 기억은 좀 몇 번 부딪혔습니까?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많이 잡아내냐면 함수값을 대입함으로써 많이 잡아내죠. 그러니까 A와 B와 C가 전체적으로 다 등장하는 식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 주어져 있는 이 2차 함수의 x자리에 특정값을 대입해서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집어넣는 게 1 집어넣을 때 많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도 많고요. 0 집어넣을 때도 있고요 하는 건데 A 더하기 2B 더하기 4C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잡아낼까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X제곱, X,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없죠.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럼 이 거꾸로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X값에다가 0과 1 사이 값, 그래서 X는 2분의 1 따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X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원래대로라면 식이 이렇게 나오시겠죠. 4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그 다음에 C일 텐데 내가 얘를 4분의 1로 묶어내시게 되면 A 더하기 2B 더하기 4C가 나오게 돼요. 그게 얘잖아요. 오케이? 근데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값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따져보시면 2분의 1은 분명히 양수걸랑 그래서 음수가 나온다는 게 분명해요. 따라서 이거 자체가 음수라는 게 분명하고 이거 자체가 음수한 건 얘도 음수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4 곱해봐야 음수가 된다는 건 참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니은까지도 아마 수월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는 저 방정식의 두 군의 합을 말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에서 두 군의 합은 얘가 알파라고 했을 때 얘가 베타라고 보일 것이고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값을 2로 나눴을 때 값이 대칭축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니은은 나가리 되는 거죠. 디귿이 좀 찾기가 까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디귿은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라고 보시면 일단 그래프를 곰곰이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일단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양수값이 나오겠구나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두 번째 x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값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오케이? 세 번째는 뭐도 확인할 수 있냐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겠구나라는 것도 말해주는 그래프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 또 있네요. 두 근이 모두 음근이라는 것도 분명하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도 우리가 부호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니은을 통해서 그 값도 예상해놨죠. 봐보세요. 두 근의 합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텐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따라서 내가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식은 뭐가 되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시고 A 곱하시면 B는 4A다라는 조건 하나를 찾게 되죠. 두 번째는 뭐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 저 식에서 판별식 D 써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올 것이고 걔는 0보다 커야만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내가 B가 4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A 갖다 집어넣으시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죠. 4a 인수를 묶어내시면 4a-c가 남게 되는데 쟤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a 값이 음수가 올라가니 그래서 얘 나눠버리시면 부도 방향이 바뀌어요. 따라서 4a는 c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참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사실 디귿 찾기는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 어떻게 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빨리 찾고 넘어가니까는 간단해 보이는 거지 사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저걸 찾아내는 건 쉽지는 않았겠죠. 오케이. 417번 갑시다. 나 문득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럼 예림이하고 정유는 광해군이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어? 왜 너한테 안 물어보냐고? 서우야 넌 내가 봤을 때 딱 이과야 그냥 넌 내가 봤을 때 그냥 이과야. 얼굴에 써 있어 이 이과. 과학 얘기하니까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거 보면서 아 쟤는 그냥 뭐랄까 이과충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 이과 애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너 사람이 어렵지? 사람이 막 어렵고 그러지 않니? 이 사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 되게 당연히 결론이 이건데 뭐 이런 생각 안 들었어? 이과충이네. 정류하고 예림이는 혹시 뭐 광해의 마음이나 뭐 흥성대원군의 마음, 심정, 흥성대원군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정류는 내가 보기엔 문과와 이과 쪽이 양쪽이 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있거든? 정류는 양쪽 다 좀 있어. 양쪽 다 있는데 예림이는 문과성이 확실히 강해.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적인 거에 대해 흥미를 그러니까 이과인이다 문과인이다 결정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얘네들이 흥미를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판단해 보면 예림이 같은 경우는 과학 쪽에 대한 건 정말 흥미가 별로 없어.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표현해 줄게. 없다고 얘기가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역사학적인 호기심이 정말 많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궁금하기보다 이쪽이 더 궁금해. 아까 그 얘기 있잖아. 서유가 울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림이 아마 공감해 줄 거예요, 그냥. 근데 정유는 공감도 했다가 근데 얘가 울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다가 막 이제 좀 왔다 갔다. 서유는 안 울 거예요. 울 일이 아니야. 울 때는 이제 뭔가 이 사단이 나죠. 내가 울만한 판단한 근거를 가졌어. 그러니까 나 울 거야. 너 각오해. 417번 갑시다.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대요. 예, 이차 함수 아예 다 좋네요. 아이고 잘못 썼으니까 다 좋죠. 2x가 아니라 2ax예요. 어쩐지 너무 다 좋더라. 자, 여기는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2x-1이라고 하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교점 a를 b를 갖는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교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점 1,1이 선분 AB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게 문제 상황입니다. 좀 대충 그려보시면 아래로 블록한 건 분명하고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a인데 a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대칭축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y절편이 3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뭐 자세히 그리고 싶은데 자세히 그리긴 좀 그렇고 그냥 대충 이렇게 찌그러 놓을게요. x축가 두 점에서 만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는 이 직선은 비교적 되게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기울기는 2고요. y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지난다고 칩시다. 서로 두 점에서 만나길 바라니까요. 뭐 여기서 하나 만났고요. 여기서 하나 만났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점을 A, 여기 있는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선분 AB라고 하는 이 주황색 선 안에, 주황색 선 위에 어떠한 점이 있길 바라냐면 1,1이라고 하는 점이 있길 바라는 겁니다. 1,1이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길 바래요.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 구하라는 문제인가요? A 값의 범위 구하라.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상황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라는 걸 배웠었다고.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저것 써먹을 게 많잖아요. 판별식도 써봤다가 근해공식도 써봤다가 그 상황으로 비스무리하게 바꿔보자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얘네들을 연립한 상태에서 새로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만들어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봐.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얘 따로 이렇게 있는 건데 내가 걔네들 연립했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이랑 2x-1이라고 하는 함수를 연립하게 되면 x라고 하는 함수 입장에서 x제곱 플러스 2가 묶여져 나오면서 a-1 x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요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물론 저 노란색 그래프와 다른 그래프가 생기겠죠. 이렇게 생긴 오른쪽 우변의 값은 0이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됩니까? x축이 될 거 아닙니까? x축이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x축과 이 새로운 2차 함수가 만나는 이 두 점이 무엇인 건 분명하냐면 a의 역할을 하고 있고 b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1,1이라고 하는 이 점이 이 방정식에서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 a와 b 안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저 상황보다 조금 더 익숙한 게 무엇이냐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거든.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 근의 분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근의 분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는 걸 넣었을 때 우리 이 값을 대입하면 0보다 작다 이거 조건 하나 쓰면 된다고 했죠. 판별식 D도 필요 없고 대추식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오케이? 1 더하기 2 a-1 더하기 4가 무슨 값이 나와야 한다?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한다라고 해서 a 값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잘 접근하셨는데 아쉽게 틀려요. 이렇게 되면 왜요? 라고 물으시면 보통 우리가 여기서 근의 분리를 쓰는 것은 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 근데 문제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 삐리삐리 이렇게 돌아오시면 내가 선분 AB 위에 1,1이 있다라고 하는 게 꼭 반드시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아니죠. 만약에 얘네가 접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분이 그냥 점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 점이 접점이 되면서 위에 있는 건 똑같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근의 분리를 사용하는 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보통 이렇게 하면서 끝나버리는데 지금 얘가 원하는 것은 꼭 얘네가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1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걸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 뭐가 되어도 괜찮다? 0이 되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A값 정리해보시면 A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A는 작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게 돼요. 됐죠? 꼭지점의 좌표가 1,418번 1,-2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라고 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1,-2라고 했으니까 한 칸, 두 칸 여기가 꼭지점일 텐데 여기서 아래로 블록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를 주셨어요. 이놈의 좌표는 1,-2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짓거렸냐면 이건 이제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절대값 fx-2가 0이 되는 뭐를 구해달라? 실근의 개수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근의 개수 갖고 짓거리고 있으면 실제로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연립해서 근을 구하라가 아니라 그래프상 만나는 교점의 개수 잡아라라고 했었잖아. 따라서 나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볼 줄 아셔야죠. 결국에 얘가 원하는 건 좌변에 있는 절대값 fx라고 하는 그래프랑 우변에 있는 2라고 하는 그래프가 몇 개 점에서 만납니까? 라는 걸 묻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프 해석해 보시면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리시고요. 때마침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접어 올린 거에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될 테니 정확하게 y는 2라고 하는 선은 얘 꼭지점에 접하도록 지나갈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만난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결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420번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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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400. 17번이요? 그러네. 빼야 되네. 나는 왜 그걸 준비하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정확한 네 말 맞아요. 서로 다른 두 교체라고 했으니까 A와 B는 같을 수 없다. 그럼 접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해요. 그럼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이건 답지 오르네요. 답에도 아마 등호가 들어가 있을걸요, 지금. 저도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조건이 있네요. 서로 다른 두 교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있죠.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서로 다른 두 교점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야, 얘 왜 답지 있어? 예진아? 예진아? 응? 뭐가 어려워요? 어?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지금 간단히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실력 정석에서 비슷한 행위를 몇 번 했으니까 알 거라 예상한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 예림이. 쟤는 아마 이게 수시에 그러니까 학교 내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선생님이면 예림이 저렇게 애교 떨 때마다 점수 1점씩 더 줄 것 같아. 어려워. 예림이 어려워? 1점 플러스 뭐 이러면서 시험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냉정하게 처리해야죠. 자, 420번. 최고차의 개수가 모두 1 into 2차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두 함수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gx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1이고 y는 f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g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1, 1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면 fx, y는 fx라고 하는 함수랑 y는 마이너스 gx라고 하는 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뭐래요? 뭐래요? 마이너스 3이랑 1이래요. 두 번째, y는 fx랑 y는 뭐였죠? 마이너스 2gx입니까? 얘네들 교점의 좌표는 뭐래요? 마이너스 3분의 11이랑 1이래요. 방금 전에 이 상황 보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텐데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연립하게 되면 fx는 마이너스 gx와 같아요 라는 식이고 얘를 방정식 입장에서 재해석하겠다는 뜻은 좌변으로 넘겼을 때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생길 텐데 걔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x가 1일 때니까 인수분해 대식이 찾아낼 거라고요. 그죠? 근데 잘 봐요.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고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건 분명한데 애들이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고정을 해놨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1일 거라 착각하는데 얘들아 잘 봐. 얘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야?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주황색 네모 박스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2인 함수인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반드시 2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상황도 똑같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fx와 마이너스 2gx를 연립했더니 라는 뜻은 두 그래프의 교점은 좌변으로 넘겨 생각하시면 fx 더하기 2gx라고 하는 새로운 방정식의 탄생을 하려고요. 얘는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1과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3분의 11,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차 앞에 개수 생각해 보시면 얘는 1이요, 여긴 2배 곱했으니까 2요. 더하시면 최고차 앞에 개수는 3이겠네요. 따라서 3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된다까지 하시겠어요? 이러면 게임이 끝나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gx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gx만 구하시면 되걸랑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버리면 되겠죠. 빼버리게 되면 좌변이 남는 것은 2gx에서 gx 빼니까 gx가 바로 나올 거고요. 우변의 값은요. x-1이라는 인수를 묶어낼 수 있으니까 묶어내시고 빼주시면 될 텐데 여기 남는 거는 3x 더하기 11이에요.
3x 더하기 11에서 뭘 쓰고 있니? 3x 더하기 11에서 뺍니다. 얘를 빼시면 되는데 2x 마이너스 6을 빼시면 남게 되겠죠. 그럼 그는 툭 t 갑툭 t. 오겐기 데스까? 421번 갑시다. 두 함수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2x제곱 플러스 kx 그 다음에 더하기 6이라고 하는 함수가 gx라고 하는 함수도 역시 줬어요. 얘는 mx-8이라고 줬습니다. 여기는 얘는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불러간 거 분명하고요. y좌편 6인 것도 분명한데 대칭축이 일단 가려져 있고요. 여기는 얘는 기울기가 가려져 있는데 y좌편이 -8이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상기해 보셔야 돼요. m의 값에 관계없이 0,-8을 지난다.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점 P에서 만나고 점 P의 x좌표는 -1이다라고 얘기했어. 아, 얘네들이 점 P에서 만났는데 점 P의 x좌표를 말해줬다는 얘기는 연립했을 때 근이 -1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연립 때리고 갑시다. 2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6이 같아요. 언제? mx-8이랑 같은데 x가 -1일 때 같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따라서 갖다 집어넣으시면 당연히 만족할 거 아닙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2x제곱 더하기 k-mx 그 다음에 플러스 14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인데 한 근이 -1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k-m 그 다음에 플러스 14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내가 첫 번째로 찾는 조건은 k-m이 얼마다? 16이네 라는 걸 하나 찾았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문제는 미지수 2개이고 식은 아직 하나니까 하나 더 식이 찾을 건데 두 번째는 어떠한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조건은 없죠. 뭐 접한다는 조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한 근이 -1이에요 라는 뜻은 나머지 한 개의 근이 분명히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잠깐 알파로 놓게 되면 두 근의 합은 찾을 수가 없을 건데 k-m 표현에서가 두 근의 곱은 뭐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알파랑 -1을 더한 게 두 근의 곱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곱한 게 두 근의 곱인데 걔가 얼마일 거냐라고 보시면은 7이네요. 따라서 나머지 한 근이 뭐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7이 나머지 한 근이라는 건 찾을 수 있겠죠. 됐어요. 문제는 두 근을 이렇게 각각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얘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똑같이 근의 곱 근과 계산기 또 써봐. 이 식 한 번 더 나옵니다. 두 근의 합은 2분의 얘라고 써봐야 다시 한 번 더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얘기지?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고민이 뭐가 되냐면 문제수 구하라는 게 뭐지예요. 문제수 뭐라고 했지? 라고 봤더니 문제수 구하라는 건 이거라고 했습니다. f2x-1과 g 2x-1에 여기는 요놈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래요. 뭐야 이거? fx와 gx가 같아지는 순간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여기서 찾았잖아요. 이게 지금 fx고 이게 지금 gx가 걸라며. 그렇죠? 마가 잘 봐요. 내가 지금 찾아낸 이 x는 -1과 x는 -7이라고 하는 이 두 근은 누구의 근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fx와 gx가 같아지는 순간의 근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생긴 놈의 근을 구해주세요.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x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제 나옵니까? 2x-1만 집어넣으면 제가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x예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선생님 빨간색 동그라미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면 얘가 좌변이 우변이 같아진다고요? -1이랑 -7이 들어가면 같아진다고요.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f, g가 언제 0이 된다고요? x자리에 -1이 들어가던가 x-7이 들어가면 같아진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빨간색 동그라미 얘가 역할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난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뭐면 된다고? 마이너스 1이던가 마이너스 7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이 빨간색 동그라미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이 얘기죠.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이면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구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얘는 얼마입니까? x가 0이 나올 거고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x가 마3 나오나요? 오케이? 따라서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423번 갑시다. 오늘 빨리 보내주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겠네. (423번) 하고 그냥 바로 달릴까? 아이 몰라, 괜히 너한테 물어보는 의견만 본 거지. 일단 423번까지 일단 풉시다. 여기까지 내가 스텝 2니까. 응? 응? 더워? 열받았구나. 그래도 화내시면 안 돼요. 자,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y는 kx제곱을 만나는 점이 원점이 아닌 점을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5a 대 5b는 3대 1이다. k값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줬죠, 문제에서. 어떻게 줬냐면 y는 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지금 그려놨고요.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y는 kx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 직선이 지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 점이 각각 A와 B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여기서 B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당연히 원점일 거고요. 문제 조건 보시면 5A 대 5B의 선분의 길이의 B가 3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까지가 3이라고 했을 때 길이가 3이라는 게 아니라 B가 3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까지가 1이죠. 이것도 너희도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상황 나타나면요 반드시 이렇게 그려볼 줄 아셔야 돼요.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X축에.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X축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은 상태라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 두 개 닮은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1대 3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좌표들이 다 1대 3의 길이의 비를 갖게끔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가들아,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만약에 알파라고 할게. 그리고 이거 잘 봐. 선생님 이거 실수할 수 있어. 잘 봐. 여기를 알파라고 놓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뭘 알파로 놓은 거야? 좌표를 알파로 놓은 거야. 그럼 아가들아, 여기는 요 좌표는 뭐라고 놔야겠어? 길이의 비가 1대 3이야. 그렇지. 3알파로 놓지 말란 얘기야. 왜요라고 하시면 좌표의 값은 길이의 값하고 달라. 무슨 말이겠어? 좌표는 양과 음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에 반해서 길이는 양수만 존재하잖아. 그래서 헷갈릴 것 같으면 길이 생각하고 좌표 생각해 그냥.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좌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알파가 된다면 여기는 좌표가 3알파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얘를 대입했을 때 이 점의 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으시게 되면 갖다 대입한 것은 y 좌표잖아. 그래서 y 좌표는 마이너스 9알파 제곱인데 내가 만약 길이가 얼마야? 라고 그러시면 9알파 제곱이 길이가 되겠지.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으시게 되면 갖다 대입하시면 k알파 제곱인데 걔는 양수 자체니까 그 자체가 길이겠지. 그래서 k알파 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바로 딱 보일 게 얘랑 얘의 비도 몇 대 몇? 그렇죠. 3대 1, 1대 3. 그렇죠? 따라서 k알파 제곱이랑 9알파 제곱의 b가 1대 3이다 쓰시면 k값 결정이 툭. 오케이?